총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 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 집권? 네. 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조해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집권에 대한 그 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날 사실은 이총리께서 계속 집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리께서 연속 집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 때도 아닌 때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둥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둥 참 이해찬 뭐 이 저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 수만 있다면 20년이건 30년이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총리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소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하고 말겠다? 두 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를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이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보수 게다가 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의 노선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프레임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뭐 채널A 같은 보도들에 보면 막 6개월 전 인터뷰에 갖다 쓰고 하면서 젊은 층도 자극하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평양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한 3, 4% 뭐 이렇게 뭐 한 5%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보수층들의 지지가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뭐 몇 프로 빠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표가 자기들한테 안 가고 마침 이번에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 신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니까 그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표현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총기 난사를 하는 네. 거죠. 그냥 정말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장지원 수석 대변인까지 해서 이제 거기서 덧붙인 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뭐 KBS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서구 복지와 노동, 시민사회와 노동 이 문제고 우리가 아직도 정책 일천하다. 그러니까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적 뿌리를 내리려면 연속 집권이 중요하고 직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되게 좀 죄송하죠. 이 총리한테는 진짜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옥바라지 하고 그다음에 민청년, 민통년, 87년 6월 항쟁을 기획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1987에서 사실은 지난 영화에서는 이한열, 박종철 두 분의 열사가 집중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6월 항쟁을 학생과 시민이지만 그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경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공권력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해제 당하게 했던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하고 이제 36살 정치를 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민석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 그 인터뷰는 꼭 한번 놓치지 말고. 네, 저도 예, 그거는 예, 좀 제가 하긴 했지만은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짚을 것을 많이 짚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네. 민주공대 그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는 것도 이 총리하고 네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이해찬이 말한다. 첫 번째 방송 뭐 이런 네. 거. 이쪽 세력의 정신적 지주 뭐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 한마디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총리님 모시고 평민당 입당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 토론회 및 행사를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푸나님도 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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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김 대변인님 조금 뭐 자랑은 아닌데 그날 인터뷰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게 이총리의 그 그래도 개인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런 걸 아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별로 네, 안 쫄고 네, 얘기를 네, 이렇게 네. 재밌더라고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알아야지 되는데 잘 모르면은 네. 인생사나 뭐 정치사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텍스트가 훌륭한 그런 좌담이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한테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꼭 그랬구나. 들어보시라고. 어저께 밀양 다녀오면서 요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 보고 드리고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어쩌면 DJ 대신일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대신일 수도 있는 정치적 지주는 이해찬이라고 하면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라도 지지율은 안 오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형,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아파서 못 가서 이틀 뒤로 미루겠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러면 출석은 하는데 출석만 하고 나올 거야.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조사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3시간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차담도 좀 하고 앉아가지고 네. 이제 제대로 앉아서. 네. 상황이었던 이상득이 휠체어 타고 막 꽁꽁 둘러매 쓰고 나온 거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더만요. 상황이 이제 군밤 장수가 됐다 그런 그 느낌이네요. 양반이 이제 진짜 연세가 들긴 들었대요. 아니 뭐 네. 그렇대요 진짜. 아니에요. 네, 쇼잉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저기 한 건가? 그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앰뷸런스 실려 왔을 때 네. 의자에 탈 때는 사실은 서서 의자에 휠체어에 탔어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탔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 때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 질문이 시작될 쯤에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앙 다물고 그냥 하고 밀치고 들어간 거죠. 카메라가 오니까 갑자기 막 네. 아파. 막 눈을 찔끔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명박이 소환돼도 똑같이 할 거다라는 게 그 기침에서 우리가 복선을 봤잖아요. 그쵸. 기침 마른 기침. 아 진짜 이명박은 근데 텐션을 너무 많이 쳤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던데 김경준 씨가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기침의 진실. 그 뭐예요?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기침을 한대요. 아, 혓바닥 내름거리고. 네. 어쨌건 이상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그런 진술을 하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상득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김윤옥,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소환을 언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 이명박을 부를 것인지 그 어떤 관계자들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평창올림픽 전에는 안 부를 거야. 또는 평창올림픽 전에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 씨하고 이명박 씨하고 불려가는 순서 또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완전히 다 사람마다 다르던데요. 팟캐스트 내에서도 이명박은 평창올림픽 전에 소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부분도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하잖아요. 정치적 고려 안 한다? 그 말만 이제 놓고 그런 거고. 청와대는 어쨌든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고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보낸다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로 보면 이미 소환을 했어도 12번은 더 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제 정책 고려가 없다 있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2월 9일이죠. 2월 8일이고 그러면 한 열흘 이제 남아 있는데 지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은? 뭐 저는 제가 수사한다면은 그냥 본인 일찍 부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뭐 굳이 돌 필요 있을까 싶어요. 평창올림픽 끝나도 이건 지방선거용이라고 또 반발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뭐 시점은 늘 그런 없어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빨리 불러버릴 것 같아요. 문무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나는 검사는 아니니까 뭐 저는 우리 뭐 일시적으로 출렁거린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강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속 집권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복지를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총리 말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수구정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저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홍준표 방식의 저런 보수 게다가 뭐 유승민 안철수 방식의 저런 소위 보수 대체의 노선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반도가 장기적으로 평화의 길로 가려면 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의 노동당과 상대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민주개혁진영이라고 봅니다. 하겠죠.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 국가인 일본의 자민당이 강하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진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 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프레임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뭐 채널A 같은 보도들에 보면 막 6개월 전 인터뷰 갖다 쓰고 하면서 젊은 층도 자극하고 무슨 북한에서 하는 평양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 댔어요. 그래서 한 3, 4%뭐 이렇게 뭐 한 5%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 거기서까지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보수층들의 지지가 있었을 거고 북한 이슈 같은 걸로 해서 뭐 몇 프로 빠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표가 자기들한테 안 가고 마침 이번에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 신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똥줄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똥줄이 타니까 그건 같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표현은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총기 난사를 하는 네. 거죠. 그냥 정말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거의 총기 난사 수준이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장지원 수석 대변인까지 해서 이제 거기서 덧붙인 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뭐 KBS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인터뷰하신 내용을 이제 제가 2번 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앞서 말씀하셨던 서구 복지와 노동, 시민사회와 노동 이 문제고, 우리가 아직도 정책 일천하다. 그러니까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적 뿌리를 내리려면 연속 집권이 중요하고 직책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되게 좀 죄송하죠. 이 총리한테는 진짜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옥바라지 하고, 그다음에 민청년, 민통년, 87년 6월 항쟁을 기획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1987에서 사실은 지난 영화에서는 이한열, 박종철 두 분의 열사가 집중 조명이 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6월 항쟁을, 학생과 시민이지만, 그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은 경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국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공권력이 완전히 뚫려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해제 당하게 했던 그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럴 정도로 하고 이제 36살에 정치를 하신 분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 김민석 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 그 인터뷰는 꼭 한번 놓치지 말고. 저도 그거는 좀 제가 하긴 했지만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았고, 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짚을 것을 많이 짚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별로 해가지고 민주공대 그 정규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는 것도 이 총리하고? 네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이해찬이 말한다. 첫 번째 방송 뭐 이런 네. 거. 이쪽 세력의 정신적 지주 뭐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하지만 이때면 20년이건 30년이건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총리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서구 복지국가는 시민사회와 노동이 강하면서 20년, 30년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시민사회와 노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 진보 세력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늘고 있는, 그리고 현실 정치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도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현재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사람들, 당직자나 지도부나 당원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집권해서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소명감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하고 말겠다? 2번 하고 말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딱 2개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거고요. 둘째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정책적 긴장감. 그렇게 하겠다는, 야당 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뭉쳤잖아요. 그런 어떤 결사적인 의지가 있지만 아차하면 집권당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를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 얘기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수구 세력이 씹겠지만 저는 씹으면 결국 그 안에는 저러다 정말 저들이 계속 집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율 그렇죠. 이제 광고 한마디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총리님 모시고 평민당 입당한 지 이제 30년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 토론회 및 행사를 하거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푸나님도 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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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김 대변인님 조금 뭐 자랑은 아닌데 그날 인터뷰하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재밌었던 게 이 총리의 그 그래도 개인사를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선거 이런 걸 아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별로 안 쫄고 네, 얘기를 네, 네. 재밌더라고요.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알아야지 되는데 잘 모르면은.
인생사나 뭐 정치사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텍스트가 훌륭한 그런 좌담이었던 것 같아요. 추미애 네. 대표한테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꼭 그랬구나. 들어보시라고. 어저께 밀양 다녀오면서 요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 보고 드리고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어쩌면 DJ 대신일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대신일 수도 있는 정치적 지주는 이해찬이라고 하면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라도 지지율은 안 오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명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형,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아파서 못 가서 이틀 뒤로 미루겠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러면 출석은 하는데 출석만 하고 나올 거야.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조사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3시간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이제 뭐 차담도 좀 하고 앉아가지고 네. 이제 제대로 앉아서. 네. 상황이었던 이상득이 휠체어 타고 막 꽁꽁 둘러매 쓰고 나온 거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더만요. 그 상황이 이제 군밤 장수가 됐다 그런 그 느낌이네요. 양반이 이제 진짜 연세가 들긴 들었대요. 아니 뭐 네. 그렇대요 진짜. 아니에요. 네, 쇼잉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저기 한 건가? 그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앰뷸런스 실려 왔을 때 네. 의자에 탈 때는 사실은 서서 의자에 휠체어에 탔어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탔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올 때 눈을 뜨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 질문이 시작될 쯤에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앙 다물고 그냥 하고 정리가 나와서 이번 주에 방송된 거죠, 그게? 네. 그거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민주 세력이 거기서 말하는 그 표현, 연속 집권? 네. 그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들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에 정말 굉장한 조회 요소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속 집권에 대한 그 두 분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날 사실은 이총리께서 계속 집권을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연속 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총리께서 연속 집권이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이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거 봐라 이제 이 때도 아닌 때 무슨 장기 집권 음모를 드러냈다는 둥 택도 아닌 얘기를 했다는 둥 참 이해찬 뭐 이 저 분위기 모르고 지지율 떨어지는데 역시 말실수했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짚을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정당이 권력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임무라는 것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날 저희가 이 얘기, 연속 집권의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 첫째는 다 아는 바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의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 심지어 노 대통령 때는 비전 2030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의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해서 야 이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뒤로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완전히 이렇게 뒤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해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집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집권을 해서 정책의 틀을 기대하기는 할